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액션 플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작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별점 2의 엑셀표 예,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그 엑셀표하고 그다음에 엑셀표에 있는 뭐 세부 과제명, 사업 번호, 그다음에 실적 계획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 보고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좀그 비교해서 같이 좀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뭐 24년에 25년에 또 해야 될 일을 계획을 넣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놓치지 말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엑셀에 들어가 있는 후속 조치 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아마 추진 내용하고 하위 과제가 될 텐데, 요 수습 조치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셔야 되고, 일단 확인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주부서를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그 같이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과제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부서에서 부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하위 과제 내용을 이제 조율하시고 확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조정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저희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마이너하게 이렇게 수정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운영팀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전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공식 회의를 하셔서 해당되는 걸 딱 정리하셔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이제 수정이 되면은 수정 변경 시 이제 그 지금 있는 거 양식에다 선을 긋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엑셀표고 그다음에 표에다가 다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액션 플랜 작성 예시는 내용은 저희가 다 넣어드렸어요. 예, 여러분이 하실 거는 요 추진 부서 누구누구냐 연락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하위 과제별로 요 하위 과제 번호거든요. 이 별로 언제 내가 몇 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팀이다. 또는 같이 하는 팀이다.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 하위 과제별로 이거 하려니까 뭐 회의비가 들어가네. 또는 뭐 시스템 개선을 하려니까 변경을 내보니까 돈이 또 몇천만 원이 들어가네.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예산을 넣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예산을 먼저 받는 이유는 하반기 해야 될 이제 추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나오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같이 예산 부분도 짜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자료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얘가 이제 후속 조치 목록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약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육혁신 전략 파트가 이제 섹션 3하고 내려가시면 4, 그 다음에 5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섹션 3하고 4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세부 내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부 과제가 사업 번호입니다. 교육 사업 번호 여기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요 보고서 페이지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실적 계획 키워드라고 한 거는 그 보고서상에서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이나 그죠? 그 해당되는 섹션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계획이라고 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계획도 실적이기 때문에 계획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하반기 해야 될 거. 그래서 계획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게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죠. 추진 후속 조치, 추진 내용과 하위 과제. 그래서 추진 1, 이게 추진 내용인 거고, 이 추진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과제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냐. 제가 일단 디폴트로 10월까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뭐 12월 또는 25년 1월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하셔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무부서와 그 다음에 과제 책임자. 실장님들이나 처장님들. 어제 요 자료 그대로 실처장님들 모시고 다 한 건 한 건 다 읽으면서 확인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 과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것들 과제이고 그건 노란 박스로 저희 노란 음영을 처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 부서는 모두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뭐 많이 해보셔가지고 학사가 사실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학사지원팀 그러면 다 찍는 거죠,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죠? 학사가 저를 미워하겠네. 어떡하지? 자, 엄청 많네. 엄청 많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었어요. 그럼 이제 학사지원팀 것만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부서들을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예, 기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서들에서는 새로 하실 게 없고요.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과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하위 과제를 잘 관리해달라라는 의미로 낸 거니까 특별히 더 낼 거 없고 그냥 완료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 정도만 해서 이 기존이라고 된 부서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선순환 학사구조 관련은 이제 기획에서 잘 하실 거니까 뭐 믿고 넘어가고요. 융합교육지원센터 관련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급한 게 요 연구전담 교수하고 연구원 충원하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원을 올해 2학기 때라도 뽑아야 돼요. 이미 2학기 모집하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 1학기 모집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원이나 연구원들을 빨리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실장님들이 다 공감을 하셨고, 이제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뭐 발령이라든지 뭐 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해보자라고 일단은 얘기는 좀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전공, 그다음에 이제 모듈형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이제 첨단 산업 분야 비교과목 4개 만든 거 순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요 학점 인정해야 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듈형 교육과정 선진화 모델에 따른 유형 분야 등 관련 구성 조치 계획 수립 시행.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은 과제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학사제도 운영, 요 5번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요 안화칼리지 학생 몰입형 진로 탐색 지원 도전 학기제, 그리고 운영 사례 사전 연구, 운영 기획 확정 및 규정 정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 사례 사전 연구는 어제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건데, 정책연구센터에서 이제 요청을 좀 드릴 거고, 국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도전 학기제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을 좀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사하고 운영 계획이나 이제 규정을 좀 정비하게끔 지원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좀 표기를 해서 좀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는 제가 별도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니티 학생지도 상담 운영 계획 이게 보면은 뭐 총괄 관리 체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 부서에서 조금 하던 내용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총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요 사업 10번에서 요 사회진출 길잡이 시스템 있고 추진 1, 2, 3 부분이 있는데 신입생, 재학생,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한 총괄 협력 구성과 상호 협력 체계 뭐 구축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팀에서 올해 4월에 아마 업무분장 조정해가지고 그 중도 탈락 관련해가지고 공문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유지충원율 업무 사무분장 조정 통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총괄부서가 이제 성과관리팀이에요. 그 성과관리팀을 중심으로 요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서 협력부서를 지정을 하시고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보고 들여가지고 작성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데군데 보시면 뭐 학사제도 안내 그 책자 통합 제작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도 이제 앞으로 많이 제도나 이런 게 바뀌니까 그 학사제도 안내라는 책을 매년 리뉴얼해서 만들었으면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뭐 학점 이수라든지 전공 유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책자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학생들한테 다 PDF 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뭐 주된 내용이고요. 뭐 하위 과제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대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담겼던 이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초안으로 뽑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이제 또 수정을 하니까 이제 초안으로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들께서는
합의를 하신 거다. 예, 큰 틀에서. 그리고 부서에 전달해드리고 부서에서 수정이 필요하면 서로 수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설명회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4일까지 이제 요 AP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가 수립이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어디였지? 잠깐만요. 아까 그 작성 서식 보면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언제 완료할지 아니면 요 과제를 약간 마이너하게 수정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양식은 다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양식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요? 요 별점 3 요거죠. 그죠? 그럼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요거를 이제 한번 열어보면 네, 이거 실행계획서 이제 6월 성과평가보고서 기준인데 요 사업 번호가 쫙 있죠. 그다음에 요 보고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번호를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보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이다. 이제 2번 누르시면 해당되는 걸로 넘어가고요. 여기에도 이제 친절하게 저희가 내용을 다 엑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제별로 완료 시기, 부서 내용 확인하시고 수정 필요하면 저희하고 정리해서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 과제별로 예산 이거는 이제 아니니까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제 그 합계는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주시면 되고 이렇게 주부서, 부부서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은 주부서가 부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넘어서 취합된 걸 21일까지 저희가 이제 혁신위원회에 이제 보고하고 확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성과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반영해서 액션 플랜을 이제 다시 통합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 1학기 때 만든 거하고 지금 이거 새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아마 9월 말에 내고 내년 2월까지 사업비 다 쓰고 이제 사업을 추진 완료하는 이런 일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마이크를 여시고 질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단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려면 성과평가 보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사가 이제 절대적으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장님들도 사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융합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빨리 인력을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업무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어제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무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현재 그 초안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계획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증빙 자료를 넣은 게 많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니티 ACS 기반 뭐 학사 지원 체계 구축 그러면 그 운영 계획을 몇 장짜리 제가 만들어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은 저 얼마든지 공유 드릴 테니까 요거와 관련된 운영 계획 혹시 증빙 자료 낸 거 있냐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영상 두 개로 쪼개서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그 저희가 그 공문으로 나갈 거고요. 액션 플랜 언제까지 달라고. 그러면 그 기간 내로 회신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일정은 항상 그렇듯이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늦을 수는 이제 있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14일로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 선택 국과목은 자율전공 이외에 전공학생의 필수 잠깐만요. 무슨 말이죠 이게? 자율전공 이외의 전공학생들에게는 필수 공통 교과목인가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 저희가 이게 이제 공통교양이에요. 공통교양인데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라는 거하고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이게 왜 안 나오냐? 네, 저희 학칙 시행규칙에 보시면은요, 단일 전공, 음, 융합 전공, 그다음에 부전공, 그다음에 교지, 공통교양이 있어요. 이 공통교양 보시면은 이제 영역이 4개가 있는데 진로와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 선택,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요. 이거는 모든 신입생이 공통교양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다 듣던가 아니면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한 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듣든지 그건 학생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전공 학생이나 일반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 선택을 듣겠다. 그럼 그걸 들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듣겠다. 뭐 그걸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상의 구분 없이 1학년은 공통교양이기 때문에 세 길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그죠? 네, 예, 예. 네, 필수 공통교양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옵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질문이 없다고 올려주시면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에는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얼굴 붉히면 안 되는데 서로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좀 할 테니까 어려움 마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뭐 아이디어가 막힌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또 추가 조사 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아주 같이 뛰겠습니다. 그냥 혼자 뛰라고 이제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 저희 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한 내에 그 액션 플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집중 힘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며칠 고민하셔가지고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날에는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